안녕하세요, 신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필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사 소개부터 하고 갈게요. 자, 저는 신원이고요. 자료해석의 신, 자료해석의 허니라고 합니다. 자, 뭐 대표적인 양력들을 적어놨는데요. 그냥 제가 스스로 읽기는 좀 쑥스럽고요.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강좌 하나 여기 적어놨는데 그 수리 자료 해석이 많이 취약하신 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외의 경력들도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바로 채용 안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용 안내. 자, 10월 27일 날 시험을 보고요. 500명 정도 채용합니다.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각 직렬별 모집 인원, 응시 자격 이런 건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형 절차 일단 서류 심사가 7배수 그렇죠? 그리고 필기시험, 인성검사 포함해서 필기시험 그리고 면접에서 2.5배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면접까지 가려면 필기시험 일단 서류를 통과하시면 7배수니까 그 3대1 정도의 경쟁률이 되겠네요. 필기시험이.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하시면 분발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류 심사를 기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필기에서 2.5배수 안에 들어가야 면접 시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서류 심사 통해서 최종 합격까지 여기까지 가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자, 그 다음 평가 방법, 필기시험 평가 방법은 일단 전산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은 다 똑같아요. 60분의 60문항. 그리고 그 60문항의 구성은 의수문, 그 대표 영역 3가지에서 각각 20문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20문항씩. 한편 전산직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60분 동안 50문항을 보는데 의사소통 15, 수리 15, 정보 능력이 들어가네요. 정보가 10문항, 그리고 전산개발 기초 10문항. 자, 그 다음 2교시는 공통적으로 60분 동안 인성검사 450문항을 보도록 합니다. 뭐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너무 막 본인의 인성을 포장하려고 하시면 이게 또 뽀록 나거든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의 인성에 대한 질문을 뭐 10개씩 바꿔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내가 위장해가지고 멋있게 보이려고 나는 뭐 굉장히 리더십도 강하고 적극적인 사람인 것처럼 평소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포장해서 하려다 보면 실수합니다. 그러면 이게 인성검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제일 유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다 적극적인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인성이 똑바른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본인 성격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NCS 이제 고득점 전략 포인트 잡고 갈게요. 첫 번째, 독해 능력. 전반적으로 읽어주시되 필요한 부분 정확하게 읽자. 그 다음 속독. 속독을 하시는데 여러분 자 지문 하나 띄워볼게요. 이 지문 보시고 물론 여러분 머리가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자료로 가서 확인하기에는 조금 쉽진 않죠. 그러니까 키워드 위주로 읽으셔야 되는데 그 키워드는 연도, 수치, 그 다음 주어, 수어.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읽으시고 내가 이게 다 기억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될까?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2010년 이후. 자, 시점. 그 다음 중국 비중, 주어죠. 그 다음 지속적 증가, 수로 부분.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약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해석 능력이 또 필요한데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항상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이나 단위를 읽고 제거할 수 있는 지문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만 읽어도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을 막 던지는 경우 잘라내야 되겠죠. 그 다음 단위를 보면 실제 양을 비교할 수 없는데 즉 퍼센트 자료인 경우 실제 양을 비교할 수 없는데 비교하는 지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마을, B마을에 흡연율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A마을 흡연율 20%, B마을 흡연율 30%야. 그리고 이제 질문은 흡연자 수는 B마을이 A마을보다 많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알 수가 없죠. A마을, B마을에 사람이 몇 명씩인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비율 자료가 나왔을 때 그 단위가 특히 퍼센트 같은 비율 자료 나왔을 때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꼭 구별한다.
그다음 표 그림에 이제 주요 항목들 어떤 것들인지, 그다음 각주, 특히 이제 각주에 공식 나와 있거나 구체적인 수치들 제시되었을 때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뭐 특별한 단서 조항들 들어있는 경우 체크하셔야 됩니다. 뭐 단, 뭐 이런 것들, 뭐뭐 많이, 뭐뭐 뿐이,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이제 선지는 쉬운 것부터. 그래서 단순 읽기 지문부터 처리하시고 계산 많은 거는 패스.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지의 판단 순서는요. 일단 로케이팅. 자, 지금 내가 읽은 지문 아까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요 지문을 읽었어요. 이 지문이 이제 어디 가서 확인돼야 되는가, 위치를 꽂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표 1, 표 2, 표 3인데 아, 그 중에 표 2에 있구나. 그럼 가서 이제 연도 체크합니다. 2010년 체크하시고 그 뒤로 읽고 중국하고 만나는 그 셀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로케이팅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읽어야 되겠죠. 쭉쭉쭉쭉 읽어요. 근데 이게 비중이 직접 나와 있는 자료면은 그냥 읽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비중이 계산되어 있지 않고 그냥 실제 인원수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 줄을 읽어야 되겠죠. 전체 줄을 읽어가지고 분수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계산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판단하셔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증가한지 아닌지. 그냥 읽어주면서 판단할 수도 있고 계산이 포함되어서 판단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계산을 하실 때는 최소화 시켜야 돼요. 계산은 최소화. 그래서 분수 비교, 그 다음 곱셈 비교 테크닉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이 본 강의 안에 그 수리 기초 강의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통해서 훈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계산은 또 정확히 하셔야 돼요. 사칙 연산, 비율, 증감률. 뭐, 요런 계산들도 빨리 하는 테크닉들이 있으니까 그 강의를 꼭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리 생기초, 수리 기본, 이렇게 해서 두 강좌가 들어있으니까 그건 좀 반복해서 훈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제가 문제 풀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겠지만 그래도 먼저 기본기 다져놓고 들어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고득점 전략. 영역이 이제 세 가지인데 이게 어떤 순으로 풀 것이냐. 자, 전산직을 제외한 경우에 한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이거는 일단 대부분 의사소통을 먼저 풀 거예요. 의사소통이 그래도 뭐 큰 부담은 없으니까. 그래서 의사소통을 20분 내에 완주를 해야 돼요. 20분 내에 끊어야 된다. 자, 그래야 이제 수리 문제 해결에서 허걱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수리를 상대적으로 잘하는 분이다. 그러면 수리를 먼저 푸시고요. 아, 나는 문제 해결 쪽이 더 쉽다. 그럼 문제 해결 먼저 푸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역량을 좀 분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겠죠. 시험 당일에 그 문제 구성을 봤더니 수리 문제들이 막 초반부터 막 계산이 엄청 지저분한 것들이 깔려 있다. 문제 해결을 먼저 푸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이나 난이도를 신속하게 체크해라.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도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싶은 거는 그냥 건너뛰시면서 풀 수 있는 것에 최대한 많이 푸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것은 과감하게 패스해라.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은데요. 특히 좀 우유부단한 성격 같은 경우는 문제를 거의 반은 풀어놓고 그냥 에이 어렵다 하고 패스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빨리 보자마자 거의 뭐 5초 이내에 판단하셔야 돼요. 버릴 건 버리자.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려운지 쉬운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지피지기가 돼야 되겠죠. 시험 문제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이제 본 교재나 그 뭐 나머지 시중에 모의고사 책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주로 검보에서 출제되는지 체크하시고 그다음 이제 본인 역량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잘 풀 수 있는 것들, 그다음 내가 풀 때 시간 많이 걸리고 정답률 낮은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실전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난 이런 문제 일단 나오면 제끼자. 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후순위로 밀어둔다. 라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하셔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찍어도 된다. 그죠? 예. 그 적게 나온 걸로. 자기를 믿으세요. 본인을 믿으세요. 내가 푼 거 중에서 가장 안 나온 번호로 그냥 쫙 찍어주는 게 그나마 확률이 높아요. 이거 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찍으시다 보면 다 피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딱 기대값, 기대 확률 정도만 기대하시고 그냥 안 나온 번호로 찍어주는 게 제일 좋다. 고득점 전략을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뭐 각 영역의 전문 선생님들께서 또 정리해 주시겠지만 저는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의사소통 능력 문제는 건보 관련 텍스트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건보에 관련된 소재들을 좀 많이 관심 있게 보시고 뭐 홈페이지에 가서 좀 주요 업무 같은 것도 좀 파악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뭐 본 교재에 나온 텍스트들이 또 굉장히 많이 건보 소재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거 충실하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짧은 문제, 어휘나 오탈자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줄이시고요. 그 다음 장문인데 이게 긴데 세부사항 확인형이야. 뭐 부합하지 않는 거, 뭐 추론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조금 고민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생소한 내용이네? 뭐 이런 것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그냥 넘겨도 돼요. 그런 거는. 다 넘길 필요는 없어요. 다 넘길 필요는 없는데 그 중에서도 까다로운 건 넘기시고요. 그 다음 세트형 문제야. 그럼 풀고 가야 되겠죠. 그죠? 내가 잘 모르지만 이게 2문제, 3문제 걸려 있으면 무조건 풀어야 된다. 이런 전략으로. 근데 여기서도 빨리 또 생각을 세트형 문제라고 해서 또 다 풀려다가 시간 다 날리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뭐 2문제 달려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가 쉬우면 하나만 풀고 가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2개 다 풀면 좋지만 그 둘 다 풀려다가 무리하진 마시고. 그래서 빨리빨리 판단하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능력 쪽에서는 일반 수리가 이 건보에서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렵다 싶은 건 그냥 건너뛰셔도 돼. 그거 버리셔도 되는데 특히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 문제, 이거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모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그냥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자료 해석은 상대적으로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가 뻔해요. 자료 해석은. 그죠? 표가 양이 많은데 선택지에 숫자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라면 선택지의 수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선택지의 수치 구조를 보고 굉장히 비슷비슷한 간격으로 깔려 있잖아요. 근데 또 계산 과정도 많어. 그러면 이제 패스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숫자들이 아주 띄엄띄엄 있어. 그러면은 어림산으로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그때는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표 차트 변환형. 요거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문제니까 넘겨도 돼요. 근데 이게 또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해는 또 뭐 이게 막 3문제 이렇게 깔려 있어. 그러면 그거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략을 세우셔야 돼. 자, 표 차트 변환형 문제에서 예외적인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거 좀 풀어야 하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 표의 양이 간단하고 그 다음 선택지를 읽어봤더니 그 표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들이에요. 제목만 확인해 보셔도 대충 감이 와요. 그래서 자료의 양 확인하고 선택지의 난이도. 그래서 제목하고 표의 항목하고 비교했더니 바로 그려졌네?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해결 능력. 이 통합형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자, 뭐 독해도 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뭐 판단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너무 어렵다 싶은 문제는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읽을 것도 많은데 계산도 많어? 그러면 넘기시고, 그냥 단순히 그냥 독해만으로 풀 수 있는 거, 그건 꼭 푸시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연산으로 풀 수 있는 거 꼭 푸셔야 돼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 뭐 논리게임 같은 문제들, 이게 건보에서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뭐 혹시 나오게 되면 좀 쉬운 문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문제라면 푸시고요. 굉장히 경우의 수도 많고 처리해야 될 정보가 많다면 그때는 그냥 그때는 넘겨요. 그 다음 실무형 문제 처리형 문제라고 하죠. 그래서 실무 상황을 주고 독해와 계산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 역시 지문이 길고 잘 모르는 내용이고 계산 많으면 넘긴다. 그러나 또 세트형 문제면 고민. 세트형 문제라면 그거 하나 읽고 처리해서 2문제, 3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니까 그때는 풀어야 된다. 뭐 아까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거 다 풀려다가 시간 다 날리진 마시고 적당히 빠질 때는 또 빠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이제 전략을 가지시고 이제 실전에 가서 최대한 본인의 실력 발휘를 하셔야 되겠죠. 자, 샘플 문제 하나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곱셈 연산을 하는 문제인데요. 빨리 읽어보시고, 자, 계산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강조했었죠. 선택지의 숫자를 먼저 쫙 보시고, 계산 문제인데 이 정도면 어때요? 해피하죠? 이 정도면 뭐 쉽지. 24, 25, 26, 28. 선생님, 끝자리에서 한 끗 차이인데요? 근데 이게 10,000명 단위잖아요. 10,000명 단위. 그러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간격이 넓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질문을 읽어볼게요. 자, 5년 이내 혼인 부부 중에서 혼인 당시 장치기계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장치기계. 그 다음 사람 몇 명이냐. 그러면 여기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각주를 보니까 숫자 나와 있으면 꼭 체크하라고 그랬죠? 각주에 숫자가 있네. 147만 2천. 그럼 147.2 천인데, 자, 그 주어를 보니까 부부예요, 부부. 부부가 이런 쌍이 있대요. 여러분, 결혼은 혼자 하나요? 둘이 하죠, 둘이. 그러니까 요만큼의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각각 요게 남편 수이자
아내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잡아내시고 그러면 남편 쪽에서 차지하는 비율 16.4%, 아내 쪽에서 2.8%. 그럼 여기에다가 이거 곱하고 더하기 여기에다가 요거 곱해야 돼. 그러면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놓으면 A, B 더하기 A, C를 해야 되죠. 그럼 A로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B 더하기 C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먼저 더하세요. 그럼 16.4에 2.8 더하는 건데 여기 2.8처럼 여기 끝자리가 7, 8, 9로 끝나는 애들은 좀 도와주세요. 메꿔줘. 여기서 0.2 떼서 메꿔주면 3 되고 얘가 16.2 되겠죠. 그러면 19.2가 되는구나. 자, 19.2%인데 앞에가 147.2야. 만 단위로 쓸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림산을 하는데 이게 지금 4자리, 3자리를 곱셈을 직접 하려고 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답을 찾으면 되니까 곱셈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 한쪽을 살짝 깎고 한쪽을 살짝 올리면 돼요. 근데 그 비율을 거의 비슷하게 가주면 됩니다. 그럼 이 147.2는 위쪽으로 올릴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150쪽으로 올리면 얘를 아래쪽으로 내려야 되는데 얘를 보는 순간 얘가 20쪽으로 올라가는 게 계산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퍼센트를 20% 계산이 쉬우니까. 그럼 얘를 올려주고 얘를 깎아주자. 그러면 한 140 곱하기 한 20%로 한번 때려볼까? 그럼 바로 얘가 이제 28만 명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집에 갔어. 그랬더니 나중에 맞았대. 이렇게 되면 해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소심한 사람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막 고민하고 있어. 저 140 곱하기 20%랑 만족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이 되죠. 그 고민을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은요. 증가율을 서로 상대방으로 가는 증가율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깎고 하나를 올렸으면 그 깎은 비율과 높인 비율이 즉 감소율과 증가율이 비슷하게 가면 되거든요. 그 말은 서로 맞방향으로 증가율로 봤을 때 그게 비슷하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를 볼게요. 자, 19.2에서 20으로 하는 거. 192에서 8 커진 거죠. 그러면 대략 200분의 8. 그럼 100분의 4. 대략 한 4% 잡으세요. 여기 4% 커졌어. 너무 빨리 하고 있나요? 아무튼 그렇게 어림산 하시면 돼요. 그 다음 140에서 7.2 커졌죠. 이것도 뭐 대략 5%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5% 정도를. 그러니까 서로 쌤쌤이구나. 거의 비슷하다. 네. 자, 요 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이제 요 정도만 할게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요 다음 강의로 수리, 생기초, 기본 꼭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서로 가는 증가율이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요. 요거예요. 1.1 x하고 곱하기 y 한 거나 그다음 x 곱하고 1.1 y 한 거나 같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는 10% 증가한 거고 이쪽으로 오는 것도 10% 증가하니까 완전 쌤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조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 깎아주고 그 다음 올려줄 때 그 비율은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한 10% 이내에서 해주세요. 10% 이내에서. 네. 그래서 이런 요령을 많이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샘플 문제 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강의 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세 분에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제가 OT 수리 능력, 그 다음 피셋 엄선 문제 풀이를 담당하고요. 그 다음 이원준 선생님께서 의사소통 능력, 하중 선생님께서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해 주십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원준 선생님께서는 뭐 언어 파트에서 뭐 최강자로 유명하신 선생님이시고 하중 선생님께서도 뭐 피셋 쪽에서 상황 판단 강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강사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합격의 결실을 맺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